앱스타인에게 보낸 생일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 트럼프, WSJ 고소.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에게 보낸 편지에 친구는 멋진 존재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멋진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킨지 크롤리 홀리 발츠. USA 투데이 네트워크. 7월 18일 2025년. 키포인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그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을 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보고서를 가짜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이라고 불렀고 WSJ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이 편지에는 손으로 그린 알몸의 여성과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허구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게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 대한 보도를 보도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신문사를 위협했고 나중에는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17일 기슬레인 맥스웰이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그가 처음 체포되기 전 가족 장정 앨범을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앱스타인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가 실릴 예정이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그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해당 편지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를 거짓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7월 18일 트럼프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다우존스앤컴퍼니, 뉴스코퍼레이션, 루퍼트 머독 회장, 그리고 기자 카디자 사푸다르와 조세 팔라졸로를 원고로 지명했습니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앱스타인 형사 사건 관련 문서 추가 공개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앱스타인 고객 명단을 은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더 많은 문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7월 7일 펜 본디 법무장관은 고객 명단이 없으며 추가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본다이에게 더 많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에게 보낸 생일 카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나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이름이 적힌 편지에 손으로 그린 나체 여성의 윤곽과 함께 타이핑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나눈 가상의 대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널에 따르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레이션, 인생에는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메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널드,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프리, 나도 그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도널드, 우리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제프리,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렇죠. 도널드, 애니그마는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제프리, 사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부터 분명했어요. 도널드, 친구란 건 정말 멋진 거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매일매일이 멋진 비밀로 가득하길 바라. 트럼프는 이후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해당 편지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WSJ의 법적 조치 위협 후 소송 제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 작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당 기사를 게재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고소했던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SA 투데이 네트워크의 데모인 레지스터, ABC 뉴스, CBS 등 여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 주요 인사들도 현재 또는 전직 피고인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있나요? 트럼프는 이미 앱스타인의 범죄와 관련된 법정 문서에 등장했지만 그를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서 공개된 비행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1990년대에 앱스타인이 소유한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판비치 카운티 검찰청 문서에는 판비치 경찰이 수색한 결과 압수한 메시지 패드 통신 내용의 이미지가 등장했지만 트럼프의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언제 체포되어 처음 기소되었나요? 앱스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플로리다, 판비치 지역의 한 여성이 14세 된 의붓딸이
부유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인 2005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앱스타인은 매춘을 권유한 중범죄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되었는데 이 혐의에는 14세 피해자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판비치 카운티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3,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불기소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2008년 성매매 권유 및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3개월 동안 주 6일 하루 12시간의 휴가를 허용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 1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지만 24시간 이내에 돌아오면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앱스타인은 무슨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앱스타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2008년 플로리다에서 성매매 권유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등록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2019년 뉴욕에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사망했습니다. 그는 맨해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기고, 잭 앤더슨, 스와프나 베녁페일 레머스워미 및 조이 게리슨, USA 투데이. 킨지 크롤리는 USA 투데이 네트워크의 트럼프 커넥트 기자입니다. 트럼프, 앱스타인 음란서안 보도에 월스트리트 저널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 제기에 의해 조쉬 크리스텐슨 2025년 7월 19일 오전 11시 17분 동부 표준시에 게시됨.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발행인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자신이 소아성애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알몸의 여성의 윤곽이 그려진 음란한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가짜, 이고, 명예훼손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뉴스 코퍼레이션, 명예회장 루퍼트 머독, 최고 경영자 로버트 톰슨, 저널의 발행사인 다우 존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이 금요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다우 존스 대변인은 우리는 보도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79세가 2003년에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음란한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진짜 편지나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앱스타인과 떼어놓을 수 없게 연결하기 위해 피고인 사프다르와 팔라졸로는 편지의 음란한 언어가 두꺼운 마커로 그려진 손으로 그린 알몸의 여성 그림에 담겨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알레한드로 브리토가 썼습니다.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편지에서 발췌한 일련의 인용문을 제공하며 편지가 4인칭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화 중간에 내레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간의 대화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마치 그들이 연극의 등장인물인 것처럼 말이다. 브리토는 또한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몸 여성의 가슴을 그리고 허리 아래에 자신의 이름인 도널드라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피고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품과 성실성을 훼손하고 그를 거짓된 모습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6세의 앱스타인은 2019년 8월 10일 뉴욕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십 명의 어린 소녀들을 성매매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후 맨해튼 교도소에서 자살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과 이 금융가가 강력한 정치인, 재계 거물, 그리고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그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거대하고 어두운 성매매 조직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광적인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당선되면 법무부의 앱스타인 기소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고객 목록이 포함되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앱스타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와 FBI가 7월 6일에 작성한 메모에서는 체계적인 증거 검토 결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고객 목록이 없고 앱스타인이 자신의 행동의 일환으로 저명한 개인을 협박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소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수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7대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 우익 미디어 영향력 있는 인사와 의회 내 공화당 지도자들 포함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에 펜본디 법무장관에게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다른 관련 대배심 증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법무부는 강력한 대중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해당 증거를 공개하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뉴욕 포스트